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API 클라이언트 툴인 썬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클라이언트 툴이 좀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죠. 포스트맨, 인썸니아, 그 다음에 HTTPy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잠깐 이제 좀 살펴보자면 포스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단순한 API 클라이언트 툴이라기보다는 포스트맨 이 사이트의 그림을 요거 보시면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능도 좀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어쨌든 포스트맨이 가장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좀 개발 범위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거면은 인썸니아 많이 사용들 하시죠. API 클라이언트 툴로.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하려고 할 때 콘솔에서 CURL이라고 curl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그런 이제 콘솔에서 HTTP 리퀘스트를 날려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HTTP 파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제 확장도 존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HTTP 파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도 이제 API 클라이언트 툴을 몇 가지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Rapid API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장 중에. 이 확장을 설치를 하면은 이제 Rapid라는 사이트에 이제 Rapid 허브라는 게 있거든요. API 허브라는 게. 그 허브를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뭐, 궁극적으로는 HTTP 리퀘스트 날려가지고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API를 이제 여러 군데 API를 이제 끌어다가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하거나 이제 돈을 좀 버실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은 이제 Rapid API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썬더 클라이언트, 요게 이제 오늘 이제 설명하려고 준비해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썬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썬더 클라이언트 이제 설치부터 해가지고 이제 환경 변수 사용하는 법, 코드 생성하고 이제 테스트도 하는 법,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서 테스트도 하는 법 이런 것들까지 쭉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 기능에 대해서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설치 관련해가지고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이 오른쪽에 이제 확장 아이콘 있죠. 확장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가지고 썬더 클라이언트 저는 이미 이제 설치를 해놔가지고요. 썬더 클라이언트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제가 실습할 데이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습할 환경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그 제이슨 플레이스 홀더라는 이 사이트에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이 URL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썬더 클라이언트에서 API 콜을 어떻게 하고 그 애를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썬더 클라이언트 확장을 설치를 하셨으면은 저는 폴더를 썬더 클라이언트라고 임의로 하나 만들고 걔를 폴더로 열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할 때는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작업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썬더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하려면은 이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확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썬더 클라이언트라고 아이콘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얘를 이제 클릭하면은 뉴 리퀘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컬렉션즈, EMB 있는데 요거 세 가지를 제가 쭉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액티비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콜이 날리는 거를 세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뉴 리퀘스트 얘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하면은 여기 이제 에디터에
URL 넣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호출할 때 방식은 어떤 거냐, get이냐, post냐, push냐, delete냐, 뭐 이런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get이랑 post랑 push랑 뭐 이것저것 좀 여러 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URL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et 방식으로 이렇게 JSON 플레이스홀더에서 제공해주는 URL이 있어요. 이 URL을 집어넣고 이제 get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뭔가 쭉 탭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스테이터스 200이면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고 응답도 받았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결과 셋도 JSON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샌드를 한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좌측에 보냈던 URL 정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새로운 리퀘스트를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포스트를 추가하는 리퀘스트 예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소드 방식이 이제 포스트를 해주고, 포스트 할 때 사용할 URL이 자 이렇게 되고요. JSON placeholder typecode.com /post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담아서 서버 쪽으로 보내주고, 그 서버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데이터 저장을 한다던가 하는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바디 부분에 JSON 형식으로 넘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input 타입 텍스트, 인풋 타입, 뭐 텍스트 에어리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 필드 값을 넣어주는 부분이고, JSON을 그냥 그대로 넘길 생각이기 때문에 JSON 형식으로 이렇게 붙여놓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JSON 형식은 이제 키든 밸류든 큰 따옴표로 묶여야 되는데 지금 안 묶였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Alt Shift F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포매터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썬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편하죠.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헤더즈에는 JSON 플레이스홀더 요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카피를 해온 건데, 거기서는 지금 이렇게 쏘라고, 이런 방식으로 쏘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헤더에 보면은 컨텐트 타입,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헤더즈 부분 탭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더즈 탭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헤더즈에 이제 뭐가 넣어줘야 되냐면은 컨텐트 타입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JSON 차색, 이렇게 헤더에 관련된 키 밸류들은 이 헤더즈 탭에 일단 세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바디 부분에 JSON으로 넘길 때는 JSON 탭을 이용해 주시고, 폼을 이용해서 넘기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는 폼 탭에서 이 필드들을 넣어서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되셨으면 이제 샌드를 눌러 볼게요. 네, 스테이터스가 201 크리에이티드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페이크라서 JSON 홀더랑은 뭐 JSON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것이 API가 이렇게 페이크로 이제 가짜로 넘겨주는 거라서 이렇게 아이디가 100일로 생성이 돼서 넘겨오는 것처럼 이제 가짜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제 또 포스트로 날렸던 게 또 이제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get, post, put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날리고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get을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포스트 뒤에 숫자 1을 지우면은 포스트에 대한 리스트를 리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하면은 이와 같이 리스트로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리네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소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주소보다는 뭔가 우리가 이름을 정해주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이제 목록 가져오기,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환경 변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수는 여기 env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환경 변수를 추가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 앞에 URL 같은 경우에 요 같은 리퀘스트 호출이면은 이 URL이 다 같잖아요. 이 URL 부분을 변수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nv에다가 new environment 이렇게 넣고 JSON 이렇게 대충 넣고요. 이렇게 넣고 여기에 보시면은 좀 별이 이렇게 되어 있죠. environment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러니까 환경 변수를 이제 여러 개 만들어 둘 수 있는데, 얘는 뭐 테스트 db라고 하나 만들어 두면은 지금 여기서 호출해야 될 변수를 어느 설정 파일에서 가져올 것인가,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별이 붙은 애, 이 별이 붙은 애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다가 이제 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클릭 해가지고 set active, 그럼 별이 이쪽으로 옮겨졌죠. 그러면 여기에 세팅한 변수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할게요. 제이슨 홀더. 제이슨 홀더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베리어블 키값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넣으면 돼요. 여기에 이제 아까 카피했던 주소 넣고, 베리어블을 JSON URL이라고 한번 해보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 JSON 언더바 URL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변수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포스트 추가를 볼게요. 포스트 추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URL 이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변수명을 그대로 적어주는데 브레이스를 앞뒤로 2개씩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바뀌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변수다 라는 걸 인식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저장을 하고 샌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정상 동작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도 이제 다 이런 식으로 JSON URL 이제 브레이스 2개 붙여가지고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같은 URL로 뭔가 테스트를 여러 개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트를 조회하는 이 리퀘스트를 보면 이제 포스트 1번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의 바디 부분에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탭 중에 테스트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다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select response body에서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response body 혹은 이제 content type, 뭐 JSON 쿼리, 헤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헤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JWT 같은 거 테스트할 때 써먹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러니까 헤더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체크해주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UT4 파일로 뭐 JSON 애플리케이션 JSON으로 보내는데 그게 내가 요청한 대로 들어오는지 뭐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이걸 것 같아요. 리스판스 바디. 그러니까 요 바디 부분이, 이 바디 부분이 이게 전체죠. 응답 여기 리스판스 온 거. 여기에 저는 예를 들어서 contains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contains equal? 네, equa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라는 거랑 동일하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세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샌드를 해볼게요. 샌드를 해보면 얘는 성공해야 될 거고, 여기 지금 있잖아요. 스크립트란 단어가. 얘는 실패해야 되겠죠. 샌드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리절트라는 게 있어요. 리절트. 네, 이렇게 리절트로 바꿔보시게 되면은 테스트 리절트가 어떻게 됐는지 첫 번째 거 얘죠. contains 얘는 패스했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실패했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확대해놔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좀 줄여보면은 좌우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리스판스에서 이렇게 리절트 갈 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조금 키워둘게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 필터 테스팅과 관련된 이제 필터 세팅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다큐멘터를 읽으셔가지고 한번 이제 이 테스트 케이스의 필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테스트는 여기에 있는 옵션들 가지고 거의 대부분 될 것 같고,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되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될 것 같고요. 커스텀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케이스에 대해서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큐멘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포스트를 조회를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케이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별로 재미없죠. 여기 우측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런 브레이스 바르고 하나 있는데 얘를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 얘를 클릭을 해보면은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너무 좋죠. 코드를 이렇게 랭귀지별로 뭐 C로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자바로 했을 때는 이렇게 쓰고, 자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OK HTTP 형식으로 코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혹은 그냥 자바의 순수한 HTTP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패치를 이용하거나 jQuery를 이용하거나 이런 코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호출을 할 때 이 리스판스죠. 이 리스판스를 받았을 때를 얘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타입을 타입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만들어라.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라. 게터 세터까지 다 세팅해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코드를 만들어주면 얘를 카피를 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컬렉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액티비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고, 기본적으로 쿼리는 CRUD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컬렉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스트라고 할게요.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블로그에 글 쓰고 조회하고 뭐 이런 쿼리들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뉴 리퀘스트를 해서 이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티비티의 그룹. 이 그룹 밑에 리퀘스트를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액티비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보시면 save to collection 이렇게 하시면은 컬렉트 포스트라고 하나 만들었었죠. 포스트에 옮겨 놓겠다. submit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옮긴 게 이제 카피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 없으시면은 딜리트 하셔서 지우시면 됩니다. 무브 되는 게 아니라 카피 되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컬렉션에 또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몇 개 컬렉션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포스트, 얘도 자 옮겼습니다. 옮겼고 얘는 없는 거니까 좀 삭제를 하고, 여기에 포스트라는 컬렉션에 점점점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보면 run al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 리퀘스트들을 전부 다 실행을 시키고 싶으면은 run all을 이제 클릭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요. 컬렉션에 대한 창이 뜨게 되고, 또 우측에 run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쿼리들이 전부 실행이 되고, 테스트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 테스트가 몇 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은 이렇게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한 번에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리퀘스트들 있잖아요. 요 정보들을 이제 특정 프로젝트 내에서만 보관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설정을 조금 손을 봐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미 설정을 해놔가지고, 이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요 썬더 테스트라는 폴더가 하나 생기고, 요 밑에 우리가 작성했던 요 리퀘스트 정보들이 이 JSON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려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죠. 워크스페이스를 먼저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작업하시라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정을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냐면은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에서 익스텐션, 그 다음에 썬더 클라이언트 얘죠. 예. 자, 여기서 뭘 바꿔주셔야 되냐면은 세이브 투 워크스페이스, 얘가 처음에 확장을 설치를 하면은 체크가 해제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만 체크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폴더 내에 썬더 테스트라는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기고, 그 밑에 컬렉션이나 환경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기시나 뭐 이런 데다가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소스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썬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기능을 살펴봤고요. 썬더 클라이언트를 제가 사용한 지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좀 늦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기능도 좋고요. 저는 요 정도 기능이면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운로드도 180만이나 되고, 여기 보니까 썬더 클라이언트 CLI라는 것도 이제 생겨가지고, 이 CLI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뭔가 테스트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